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최후의 보루인 이 재판관들 보니까 다 개판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법 연구에 그들이 주로 장악한 것 같습니다. 뿐 아니고 대통령은 또 탄핵됐죠. 탄핵된 그 원인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데 국회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은 탄핵됐고 그 다음에 또 사법부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나라를 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나라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요 1년 안에 연방제로 넘어갑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26개 25개 정책을 내가 이미 발표하였고, 이어서 오늘은 제가 26개부터 제가 다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26번, 우리의 정책을 공유하면 누구든지 연대한다. 우리 정책을 앞에 내가 25개 사항을 연대하는 사람은 이재명하고도 연대할 것입니다. 27번, 서울 부산 간 자기 부상 열차를 지하로 개설하여 30분 안에 주파한다. 그러니까 이런 좀 새로운 차원 높은 이러한 그 정책이 나와야지. 이것은 이미 독일에서 처음에 개발을 했으나 지금 중국에서 제일 먼저 실현을 했어요. 중국의 공항에 내려서 상해 안으로 들어갈 때에 자기 부상 열차로 돼 있고, 그리고 미국의 큰 공항, 뭐 달라스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시카고 공항 같은 데 보면 이게 열차가 자기 부상 열차로, 물론 속도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울과 부산 간에 자기 부상 열차를 해서 30분에 주파할 수 있도록 기술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실현도 되고 있습니다. 28번, 민노총, 한국노총을 노동단체를 해체하고 파업을 전면 금지하고, 만약에 파업 시 손실되는 금액은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제한다.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이게 지금 민노총,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단체. 자기들이 노동단체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파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에. 그 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하여 노동단체를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 어차피 희망 없어요. 왜? 그들은 수뇌부가 북한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29번, 노동운동은 각 단위 사업체별로 하되 비노동 시간에 할 수 있다. 아니, 간부라고 일 안 하고, 간부라고 말이지 노동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부들도 일하는 시간에는 다 일을 하고, 노동운동은 언제냐?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이나 남는 시간에 노동운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0번, 노조 간부일지라도 무노동, 무임금을 철저히 적용한다. 이거는 지금도 노동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파업을 하고 가문에 와서 민노총에 와서 데모를 하고 하는데도 월급 그대로 다 주고, 그럼 되겠습니까, 나라가? 31번, 가정 유비쿼트를 실현한다. 이거는 가장 지금 빨리 가는 데가 지금 송도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풀어서 설명드리면,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자동으로 커튼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핸드폰 하나로
밥솥, 그 다음에 또 세탁기 전체를 다 통제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도 이미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기를 집에 놓고 맡겨놓고 간 출근한 사람이 자기 아기가 잘 놀고 있는지 핸드폰으로 다 검색할 수 있는,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뭐냐, 가정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뭐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32번 환자 연금 개혁은 통일 후로 미룬다. 왜 통일 후로 미뤄야 되냐면 연금이 지금 2050년도에 가면은 동이 난다고 합니다. 모든 연금들이 왜? 연금을 너무 많이 지급하고 연금 받는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통일되면요, 우리나라 GNP가 40만 불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통일 후에 연금 개혁에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연금 개혁 이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박근혜도 그래서 탄핵된 겁니다. 연금 개혁하면요, 이건 반드시 탄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통일 후로 미뤄도 된다. 그 다음에 환자 진료를 영상으로 진료한다. 이것도 이미 일부 되고 있습니다. 환자를 영상으로 먼저, 기초는 내가 몸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영상으로 먼저 비춰줘서, 그래야 이것이 의료 효과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또 그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33번 의과대학생은 연 500명씩 증가시킨다.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시작이 뭐냐, 의료개혁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사실 시작은 1년에 2,000명씩을 증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다 우파거든요. 90%가 우파입니다, 의사들은. 그런데 의사들이 전부 다 좌파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의료개혁 노조 제일 수뇌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1년에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냐니까 50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제가 사회수석을 통하여 전달했거든요. 1년에 500명까지 하니까. 근데 안 받아들였어요. 제가 중재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1년에 2,000명씩 증가하겠다 하니까 결국 이것도 탄핵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35번 종교부를 개설하여 종교의 분포에 따라 장차관 직원들을 배치한다. 반드시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적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부 장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슬람뿐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종교부 장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일 뿌리가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또 이 캐톨릭 이 3대 종교, 그 다음에 뭐 천도교 등등 이게 뭐 이단에 속한 종파도 있지만은 종교부가 있어야 이게 국가와 이 종교부 장관이 연결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6번 기독청을 건립하여 유엔 총회를 능가하는 세계 중심 국가를 이룬다. 왜 내가 기독청을 강조하느냐? 이건 2019년도부터 이미 벌써 광화문에서 결의한 사항입니다. 기독청이 대한민국에 세워지면 유엔 총회보다가 훨씬 영향력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37번 지역화폐를 폐기하고 비트코인을 현실화한다. 지금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 현물 시장에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3의 화폐로 달러를 초월하는 이러한 일의 흐름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양성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38번 전국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 산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 모든 높은 산에다가 양수리 수력발전소처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홍수가 났을 때는 물을 저장해 놨다가 그 다음에 산불 날 때는 전부 다 스프링쿨러로 해야지. 지금 전국에서 산불이 계속 나고 있는 것은 저는 추측하건대 반드시 간첩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첩이 15만 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39번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수도권에 유치한다. 디즈니랜드를 통하여 얼마나 그 미국이 해외에서 달러를 유출한 것이 이 디즈니랜드를 통해서 착 빨아들입니다. 그 미국이 보통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수도권에다가 디즈니랜드를 유치한데 지금 사실은 먼저 뺏겼어요. 상해로 뺏겼습니다. 상해하고 우리 서울하고 경쟁해서 갔는데 우리가 다시 디즈니랜드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한국에다 수도권에다가 다시 한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삼성이 만든 그 용인에 있는 그 뭐죠 그게 그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전국 동면사무소에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법률 상담을 하므로 국민 간의 충돌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동사무소별로 전담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별로. 지금 변호사들이 너무 넘쳐요. 로스쿨에서 너무 지금 변호사들이 2만 명이 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변호사들이 사고를 일으켜요. 사기를 쳐요. 예를 들어서 소송 안 해도 되는 걸 가지고 소송하라 자꾸 충동해가지고 결국은 소송해서 져요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을 각 동사무소 지방에는 면사무소에 배정해서 사전에 법률 충돌을 먼저 상담을 해서 그러면 재판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재판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41번 가정별 전담 의사를 지정하여 의료 상담을 통하여 국민 건강을 지킨다. 그러니까 각 가정별로 소속 의사들을 정해가지고 그 소속 의사들을 통해서 건강을 먼저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국민 건강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복지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42번 4대강 보를 완성하기 위하여 전국 지천에 하수 처리장을 실시하여 녹조 현상을 예방한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보고 이것이 완성이 아니니까 15조의 예산을 이명박이가 박근혜한테 물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천이죠. 지천. 4대강이 말고 지천에서 거기서 이 동물들 돼지나 소나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녹조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이명박이가 사실은 박근혜한테 물러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고집이 세니까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날씨가 뜨거우면 녹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완성해야 됩니다. 43번 전국 농토에 초대형 유리하우스를 설치하여 태풍과 가뭄에 대처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농지에다가 폭풍이 와도 이게 비닐하우스는 날아가 버려요. 비닐하우스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면 다 날아가니까 유리로 그러니까 HBM을 박아서 폭풍이 와도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가뭄과 홍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44번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원천 폐기한다. 이건 다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45번 미국처럼 전 가정과 호텔에 성경을 의무적으로 가지도록 한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기만 해도 눈에 읽지 않고 보기만 해도
사실이 범죄 효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딱 보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죄 짓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성경을 봄으로 읽으면 더 좋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집집마다 다 성경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46번 전국 산꼭대기에 양수 발전을 설치한다. 지금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전국에서 서너 군데 있는데 제일 먼저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양수리에서 일단은 홍수가 날 때는 물을 퍼올려서 지금 그거 시행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직접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이 쏟아지는 그 양이. 이래서 이것을 전국에 다 확대한다. 산꼭대기마다 양수 발전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제 산불도 예방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47번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신설하여 부통령이 상원의원직을 겸한다. 제가 정책의 제1번에 미국과 같이 상하원제를 제가 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걸 더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부통령제를 선실하여. 왜? 우리나라는 항상 전라도 경상도 싸움 때문에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대통령 되면 부통령은 전라도 하고, 전라도에서 대통령 되면 부통령은 경상도에서 하고, 이래야 나라가 되지. 한쪽이 다 권력을 다 가져버리면 반드시 나라가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음 48번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이어간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됐다. 이번에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가 대통령을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헌법재판소 말이야. 정신 나간 소리. 그거요. 다 이게 결국 나라를 망가뜨린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녀 임기 안에 유고가 됐을 때 루스벨트를 이어받은 사람이 트루먼 아닙니까? 트루먼이 원래 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루스벨트가 소마비로 돌아가시니까 바로 루스벨트가 트루먼이 대통령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9번 상속세를 완전 폐기하여 기업을 이어가도록 한다. 아니 상속세요 30%거든요. 30%요 3번 내버리면요 기업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기업이 없어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일자리를 누가 만듭니까?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상속세가 원천 폐기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50번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애를 안 낳으니까. 애 낳으면 애기 누가 보냐 이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다. 여기까지가 50번째 저의 정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120개를 이어서 계속 발표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방송을 위하여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학성입니다. 또 우리 황수현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빨갱이 교수님, 이동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반드시 또 비판하겠지만은 지금 내가 25개에서 50개로 확대했잖아요. 예. 뭐 안 들어봤겠습니다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